네,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 또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네요. 자,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의 창업, 보복 소비가 밀려온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창업, 보복 소비가 밀려온다? 네, 제목도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데요. 오늘 이 주제를 소개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네.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대량 사망자를 가져오지 않게 됐잖아요. 그렇죠. 많은 부분에 이제 제약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분야에서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 이후에 위축될 산업과 성장할 산업에 대해 생각해보고 성장하는 산업으로 창업을 하시라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위축될 산업과 성장할 산업. 예. 예. 자, 그렇다면 먼저 우선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질 산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배달 대행 산업이 축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인 상가가 축소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보건 관련 산업이 축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달 산업의 축소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진단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가 거의 3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달 시장으로 유입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부업으로 배달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입이 된 이유는 바로 거의 모든 식사를 배달에 의지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제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더 이상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나가서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이 엄청난 제살 깎기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성업했던 분야가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질 것이고 예. 또 힘들어졌던 분야가 좀 전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렇다면 실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거리두기가 종료된 나라들의 경우 비슷한 경우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잠깐 동안 거리두기를 해제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식사를 나가서 하는 바람에 배달콜이 절반 이하까지 줄였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배달 산업 창업을 하시려면 가격이나 속도 등을 생각해서 남들보다 혁신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어 무인으로 하든가 드론으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무인 상가가 축소될 것이다라고 예측해 주셨는데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무인 상점이 급증을 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무인 밀키트 상점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저희 동네에도 하나가 있는데 또 길 건너가니까 또 하나 있고 막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코로나19 시기에 무인 상점이 증가한 이유는 사람들과 대면 접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늘었던 겁니다. 게다가 무인 밀키트점의 경우 대형마트에 다 팔아요. 근데 굳이 거기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필요했기 때문에 성장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형마트나 시장을 갈 수가 있게 되어서 더 많은 상품이 있는 곳을 두고 굳이 좁은 무인 상점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양화되고 있다. 또 이제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외국에서도 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미국에선 코로나 제한이 풀린 다음 밀키트 전문점의 숫자가 급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인 카페나 아이스크림점, 무인 상점들의 경우 코로나 시기에 너무 많이 증가를 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시장 선택에 의해 줄어들게 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줄어드는 건 아니고 여기서도 첨단화된 무인 상점은 살아남고 기존의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없었던 그냥 무인 상점들은 이제 경쟁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보건 관련 산업이 축소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또 왜 그렇습니까? 일단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많이 성장한 산업이 바로 보건 관련 산업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마스크 대란, 검사기 대란, 손소독제 대란, 그 외에도 소독 관련 업체들의 성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그때 만들어진 마스크와 검사기, 손소독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폐기를 할 수도 없고 대체로 쓸 수도 없으니 보관을 하기도 힘들죠.
자, 그렇다면 보건 방역 관련 제품을 생산했던 공장들 역시 코로나19 이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수많은 보건 관련 산업들이 생산업체들이 줄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규모 팬데믹이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일단 현재 하는 업체들 중에서 경쟁력이 없는 곳의 경우 폐업으로 지원을 하고 경쟁력이 있고 추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업체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팬데믹 비축 물자 업체로서 관리를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이후 좀 축소될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 성장할 산업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프라인 요식업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네. 두 번째로 관광 산업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관람 산업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오프라인 요식업이라면 그간 코로나 이용에 제한이 있었던 식당이나 뭐 카페 이런 업소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무서워서 못 갔는데 이제는 집 안에만 갇혀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세상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마음껏 즐기는 것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 소비를 넘어 보복 회식을 한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식업 창업에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그 가을이나 겨울에 코로나가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때 거리두기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배달과 테이크아웃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창업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확신하기보다는 예. 겨울, 가을부터 또 늘어날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오프라인 요식업이 앞으로 좀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함께 또 관광 산업의 성장도 기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여행을 많이 간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 시기에 나라마다 장벽이 존재를 해서 가서 2주를 격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무나 외국을 나갈 수도 없었고 올 수도 없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어디를 가서 사람들이 많은 호텔을 묵기를 꺼리기 때문에 여행 자체를 가지를 못했죠. 현재 살아남은 업체들이 새로 사람을 뽑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대부분의 외국도 격리 없이 나갈 수 있다고 하니 이 시기에 관광업을 창업하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 워낙 뭐 어렵다 보니까 문 닫은 그런 여행업체들도 많다고 하는데 또 새롭게 창업하실 때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군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관람 산업의 성장을 점주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영화나 콘서트, 각종 연극이나 대회, 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극장에서 팝콘도 못 먹고 대회나 축제 자체가 취소가 돼서 갈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갈 수가 있으니 사람들이 그동안 못했던 영화나 연극, 대회나 축제들을 보복적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전에 너무 오랫동안 열리지 않아서 관련 업종의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이 창업의 적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영화 관람도 가능하고 또 그 영화 보면서 뭐 팝콘이나 이런 거 먹는 것도 이제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예. 그래도 아직은 선뜻 가게 되진 않는데 이제 점점 풀리겠죠. 예. 자, 우리 컨설턴트께서도 현재 오프라인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판매의 향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번에 4, 5점을 오픈을 했어요. 그렇게 하게 판단하게 된 계기가 오프라인 서점을 운영하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배달이나 온라인 매장을 운영을 했지만 그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도 깨달은 것은 그전에 큰 매장에 고객을 많이 유치하는 게 유리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사태에서는 작은 매장을 여러 곳에 배치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큰 매장일수록 더 큰 손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오프라인 판매 매장들을 소형화해서 여러 곳으로 분산 창업하는 형태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다고 해서 다 영업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말씀이시고. 아니, 그전에는 그런 게 더 좋았는데 코로나 그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안 가게 되니까 작은 곳이 더 이제 매출이 좋아지는 형태가 발생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좀 피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코로나19 창업 보복 소비가 몰려올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축소가 되는 산업을 예상해 보면 배달 대행 산업, 무인 상가, 그다음에 보건 관련 산업이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쪽의 창업은 피해 주시고 대신에 성장이 예측되는 분야는 오프라인 요식업, 관광산업, 관람산업이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단 팬데믹이 올 수도 있으니 대비책을 마련하시고 창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코로나 이후 창업, 보복 소비가 몰려올 것이라는 주제로 오늘도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안정은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